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이야기. 제 채널이 주로 이제 배당주라든지 가치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갑자기 웬 코인 이야기냐 뜬금없이. 하지만은 인제 이 통화량에 관해 인플레이션과 통화량에 관한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배당주나 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마는 아무튼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의 어떤 성향을 고려했을 때 아주 이제 어려운 얘기보다는 코린이를 위한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좀 우리 삶에 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인제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안 쓰는데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쓰는 거죠.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관광객들이 이런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 이제 이런 뉴스가 검색해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코인은 원래 이제 비트코인과 나머지로 나눌 수가 있죠. 나머지를 우리가 이제 알트라고 부르는데 어 알트라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대체제라는 거죠. 얼터너티브의 ALT를 따서 알트코인이라 부르고 여기에는 뭐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뭐 이런 애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 비트코인은 이 비트코인이에요. 이거는 진짜 유일무이한 대체 불가능한 어떤 시조와 같은 그런 거죠. 뭐 에반게리온으로 치면 아담과 릴리스 같은 거고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뭐 젤라가 같은 최초이자 제일 강력한 그런 코인이 비트코인이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굳이 분류하자면은 이 알트코인에 들어가는데 조금 그 궤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인베스토페디아의 정의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 자산인데 암호화폐인데 어떤 통화라든지 상품 다른 자산에 페그 타이 돼 있는 그런 묶여 있는 그런 코인을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트코인, 뭐 잡코인 이런 애들은 그냥 막 찍어내거든요. 찍어내는 기준은 발행자가 그냥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게 아니고 기초 자산이 있는 만큼만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골드, 금에 묶여 있는 페그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그러면은 1억 원어치 금을 사 놔야지 1억 원어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채도 마찬가지죠. 국채 미국 달러, 미국 국채 10억 어치 내가 만약에 사면은 10억 어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인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코인과 다르게 발행량이 이렇게 무한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졌는데 그 정해진 선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그 묶여 있는 자산, 기초 자산에 근거한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보죠. 그럼 왜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 몇 달간 굉장히 인제 이슈가 뜨거운데 왜 주목을 받냐 하면은 이 지니어스 법안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2025년 7월 17 일이면 며칠 안 됐는데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고 이때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도장만 찍으면은 이 법은 발효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법이 나왔냐. 원래 이제 미국은 이 달러 패권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달러 패권을 지키고 싶어 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 원유 같은 경우에도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놔서 우리가 원유 시세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제 달러로 얘기를 하고 원유를 안 쓰는 나라는 없고 전 세계의 절반은 산유국이다 보니까 원유에다 US 달러를 딱 묶어 놨다는 거죠. 딱 패그 시켜 놓은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이 달러의 노예가 된다는 이제 그런 개념인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인제 어느 나라나 인제 미국 가서 달러를 구하려고 할 테니 미국에서는 이 달러를 찍을 때 항상 이 달러 국채를 찍잖아요. 달러 국채를 찍고 그거에 인제 맞는 그 달러 국채의 양에 이제 상응하는 실물 화폐를 이제 찍어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달러 국채를 찍어내면서 달러 국채를 다른 사람들한테 팔고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국가를 쉽게 인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이지 모드로 경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US 달러의 어떤 리저브,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이제 이런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 US 달러가 60%입니다. 유로가 20%고 나머지가 뭐 중국, 뭐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이런 애들이 나머지 2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중국이 G2라 그래도 US 달러가 60%일 때 그 차이니스 런민비, 그 중국의 인민폐는 5%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화폐의 어떤 파워로 쳤을 때 미국과 중국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표는 통화 그 사용되는 거래에 사용되는 어떤 통화량입니다. 거래에 사용되는 통화량은 미국의 US 달러가 거의 이제 90%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인 거죠, 사실. 이 통화라는 게, 거래라는 게 보통 그 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US 달러를 지급하면 저쪽에서는 유로를 가져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US 달러가 90%면은 나머지가 합친 게 한 90% 돼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쌍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머지가 이제 다 합쳐봐야 이제 미국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US 달러 패권이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이걸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한편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있죠. 이건 적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왼쪽은 무역 적자, 오른쪽은 재정 적자에 대한 표입니다. 무역 적자는, 무역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서비스와 재화, 미국은 보통 3차 산업, 4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니까 서비스에서는 흑자가 나고 재화에서는 적자가 나는데, 그 두 개를 합친 무역 적자의 폭이 점점 이렇게 가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재정 적자, 정부에서 어떤 행정적인 지출을 하고 대신에 이제 세금을 걷어서 이제 적자 흑자를 맞추는데, 이 재정 적자도 지금 빠른 속도로, 이게 팬데믹 때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이긴 했지만 이때를 제외하더라도 이 지금 로그 곡선으로 이렇게 가속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자와 달러 패권은 좀 양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적자가 계속되고 국채를 계속 찍어내면은 사람들이 국채를 덜 살 거 아닙니까? 국채를 덜 사게 되면은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달러 패권이라는 게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중앙은행과 어떤 교역 이런 애들이 달러라든지 달러 실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채를 매입하면서 이게 유지가 됐는데, 국채를 너무 많이 찍어내면은, 그 국채라는 게 사실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너무 많이 찍어내면은 시중에 풀려 있는 국채가 많으면 수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를 주고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중국에 있죠. 중국은 그동안에 성장하면서 외화를 많이 벌었죠.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외화를 많이 벌었는데, 그 외화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미국 국채고, 미국 국채를 그동안에는 빠른 속도로 늘려왔는데 이제 중국도 성장이 이제 둔화가 되면서 예전만큼 미국 국채를 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이게 분쟁이 있을 때는 더 안 사는 거죠. 상대방 음? 분쟁의 상대방의 국채를 뭐하러 사겠어요. 좀 팔면 팔았지. 실제로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채가 많은 국가에서 이렇게 무역 분쟁이 걸렸을 때는, 우리 무역 분쟁 걸렸으니까 돈 없어, 돈 좀 마련해야겠다 이러면서 시장에다 미국 국채를 던지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럴 때마다 이제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막 들쭉날쭉하는 거죠.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이렇게 등장을 한 건데, 미국은 항상 이 국채를 누군가가 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중국이 그동안에는 많이 사줬는데 더 이상은 중국이 안 사준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 국채 팔고 싶은데 어디 팔 사람 없나. 근데 또 달러 패권은 지키고 싶고, 특히 중국한테는 이제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는 거는 본인들도 인지를 했고, 이러던 차에 이제 구원투수가 등장한 거죠. 디지털 화폐. 아까 그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이 나타나서 미국 정부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형님, 우리가 국채를 사줄게요. 우리가 미국채를 사줄 테니까 미국 국채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해주십시오. 뭐 실제로 이렇게 한 건 이렇게 허락을 받지는 않아도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누구나 발행자가 돼서 누구나 코인을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누가 안 사줘서 그렇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귀가 번뜩할 일이죠. 국채를 그동안에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경제가 어떻게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들이 주로 미국 국채를 흡수를 해 왔는데 너무 이렇게 중국처럼 성장한 나라는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할 대상한테는 미국 국채를 팔 수 없고 사가지도 않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이 화폐 시장이 열려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이놈들이 이 친구들이 미국 국채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지금 테더의 그 발행량이 1,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고액보다 더 큰 금액이거든요. 그냥 이 테더라는 회사 하나가 발행한 코인의 양이 한국의 외환 보유고보다 커. 이러면은 이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팔 새로운 나라가 그냥 하나 뚝딱 생겨난 셈이 돼버린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결제의 편리함, 송금의 편리함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어떤 노동자라든지 관광객들이 그 코인을 사고 싶어 하고 그 사람들은 코인에 투자하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통화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니어스 법안이 등장을 한 겁니다. 미국의 3, 40대 젊은 의원들이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미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진짜 그야말로 천재적인 법안을 내놨다. 미국의 앞으로의 100년간 금융 패권, 달러 패권, 100년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법안이다. 해서 지니어스 법안, 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 Act 해서 지니어스 액트다. 그동안에 이제 돌아가던 그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들 중에서 미국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고 규제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금융사고가 나지 않게 만들고 확실하게 미국채를 사는 미국채가 갖춰져 있는 그런 발행자에게는 어떤 권한을 주고 세계적으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수요를 책임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법안을 제도화한 겁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은 이 행동을 왜 하나? 지금 1위가 테더고 2인자가 서클이거든요. 테더가 발행하는 코인은 USDT고 서클이 발행하는 코인은 USDC입니다. 아니 US 달러 1달러를 사와가지고 이걸 코인으로 바꿔서 소비자한테 1코인을 주면은 남는 게 뭐가 있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테더나 서클이 사는 게 미국 물론 이제 달러 현물도 사긴 하지만은 주로 이 채권이라는 게 이 수익의 오리진이 되겠죠. 채권은 이자가 나오니까 예를 들면 1억 원어치 미국 국채를 사두고 1억 원어치 코인을 발행해서 이게 뿌려서 팔게 되면은 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내가 먹고 여기서 발행하는 코인은 이제 코인에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소비자가 사가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뭐 관광도 하고 무역도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유통할 때 쓰려고. 그래서 이제 국채 1달러를 매입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USDT 1달러를 발행할 수 있고 고객한테 이 USDT 1코인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국채 1달러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발행자의 몫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시장의 어떤 크기라고 한다면은 테더가 1,600억 달러의 코인을 이미 시장에 풀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 USDT를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의 어떤 거래량, 그 통화량이 이미 시중에 풀려 있는 게 1,600억 달러라는 거죠. 서클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지만은 그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7월 달에 상장이 됐고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650억 달러의 코인을 발행해서 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미국채 보유고가 1,250달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테더가 이미 한국의 미국채 보유고를 넘어선 거예요. 두 개를 합치면은 테더와 1인자와 2인자를 합치면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크기 물론 이제 다른 애들 3인자, 4인자, 5인자도 있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1등과 2등이 한 3대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 두 개를 합치면은 현재 한 2,2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려 있다. 근데 이제 추산하기로는 뭐 이건 전망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2028년까지 2조 달러를 전망한다는 거죠. 그럼 거의 10배의 성장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그냥 하나의 통화량 시장이 새로 열린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시장 참여자가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3위 뭐 예를 들면은 뭐 페이코라든지 어 또 다른 뭐 있더라? 뭐 여러 가지 인제 그 코인 거래소 지금 이 서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코인을 만들 때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 코인 거래소랑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이제 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다른 코인 거래소들도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참여해서 뭔가 이렇게 키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고 싶지만은 사실 그게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아무튼 인제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게 스테이블 코인의 지금 어떤 스타팅 포인트에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투자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는 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